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건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49페이지입니다. 여기 건축법의 목차가 쫙 나오는데요. 건축법의 목차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총설해가지고 이 총설에서는 건축법 사용되는 용어를 배웁니다. 제2장이 건축물의 건축인데 건축에서는 건축하려면 상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야죠. 그래서 건축 허가에서 공사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건축법은 준공검사라는 거 쓸 때는 사용승인 그래요. 그리고 3장이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4장이 대지하고 도로에 관한 사항인데 이 대지 도로 여기서는 건축서에 대한 제도를 하나 배워야 되고 5장이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재료 그리고 설비 6장이 용도 지역지구 배웠죠. 용도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6장에서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6장에서 각종 이제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면적 산정 방법을 배우고 우리나라 건축물의 높이는 어떻게 제한되는가 배우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개념도 배우고 층수 산정하는 것도 배우고 7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는 건축하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분쟁 조정 그리고 이행 강제금 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1장에서 1장, 2장에서 보통 문제가 3문제나 4문제 나옵니다. 건축법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7문제가 나오는데 1장에서 중요한 게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2장은 얘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니 3장이죠. 거의 가능성 없고 4장이 종종 안 나올 때도 있고 주로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5장이 구조절 설비 얘가 안 나와야 했던 얘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문제입니다. 얘가 나오면 좀 어렵거든요. 깊게 가니까. 그리고 6장, 7장 해가지고 보통 이 6장, 7장이 2문제 이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문제가 나오면 목표를 갖다가 4문제만 잡아요. 4문제만 잡게 되면 공법의 자력으로 이렇게 찍지 말고 실력으로 24문제는 풀고 60분 실력으로 풀고 왜 웃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실력으로 풀고 눈치로 10문제는 충분히 맞죠. 그렇게 하게 되면 몇 문제 되면 하게 되면 34문제니까 85점은 무난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사법 분량이 좀 많잖아요. 주로 중개사법 교수님 그 수업 들을 때 중개사법에서 고득 좀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계산이 좀 잘못된 거고 어려운 공법이 쉽게 나올 거니까 80분 맞춰가지고 중개사법도 주고 공시세법도 주고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려운 점수 아니요. 건축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은 글자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술적인 색채가 강해요. 기술적인 색채가 강하다 숫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기를 좀 많이 하고 원래 공법은 이해 과목이죠. 원래 이해 과목인데 건축법은 좀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 대신 숫자가 많은 게 단점인데 장점은 뭐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법같이 연결이 안 돼요. 뭐 위에 모른다고 밑에 모르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내용들이 완벽하게 전부 다 하나씩 다 분리되니까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맨 먼저 보게 되면 550페이지부터 봅시다. 550페이지 건축법 목적인데 건축법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그럼 어쩌겠어요? X 그리고 시험장 갔더니 16개 시험이 나왔어요. 전부 맞췄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췄어요. 다 맞췄죠. 뭐라고요? 공공복리 정지이다. 그걸로 다 맞춥니다. 그 다음에 참고 필요가 없고요. 용어에 관한 사항인데 이 용어는 뒤에서 다시 다 용어가 나오니까 뒤에 사기라고 어디만 보냐 그러면 용어 내용은 그 7번 봅시다. 7번만 좀 미리 보고 7번 551페이지 7번 주요 구조부 있죠. 주요 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중에다. 다만 사익기둥, 치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어객이다.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에서 건축물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네, 행자죠, 행자. 행자 언니. 행자 언니가 뭐라 했다고요? 북한 애들이 헐벗고 못 사니까 바지 모아서 북에 보내준다 해가지고 바지 보내주기. 바 그러면 바다,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기둥, 바지 보내주기. 그렇게 해도 괜찮고, 어이구 그냥 막 해도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내력벽, 기둥, 바닥포, 지붕틀, 주계단 그래도 괜찮고. 내력벽은 건물을 지탱하는 게 내력벽입니다. 반대말이 비내력벽, 힘 안 받는 벽, 힘 안 받는 벽,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기둥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사익 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바닥은 주요 구조지만 최하층 바닥은 밑으로 꺼질 일이 없으니까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보는 주요 구조지만 작은 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붕 틀 그러면 주요 구조지만 차양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주 계단 주요 구조지만 어개 계단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좀 알아놓고 나머지 건 뒤에서 설명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가게 되면 522페이지 제3절 건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건축법의 적용 범위 1번 적용 대상물 노트 28페이지 봐요. 1번 적용 대상물 그리고 책에 보게 되면 555페이지 2번 적용 대상 행위 557페이지 3번 적용 대상적 이렇게 됐는데 노트 28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건축법의 적용 범위는 원래 건축법 아니까 건축법의 적용 범위 자,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무엇 사물입니다. 사물 대상물 무엇에다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세 번째 어디서 지역입니다. 지역 그래서 사물에 따른 적용 범위 무엇에 했다 그러면 첫 번째 건축물 건축되는 대지에다 두 번째 건축물에다 세 번째 설비에다 네 번째 옹벽 등 일정한 공작물 네 가지 것들에다 무슨 행위를 했을 때 건축 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를 했을 때 어디서 그러면 당연히 모든 법은 전국이 전국인데 전국에서 건축법의 전 규정입니다. 전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이 있고 두 번째 일부입니다.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 전 규정 적용 지역과 일부 규정 적용 지역 전 규정 적용 지역이냐 일부 규정 적용 지역 이로 구분하는데 이런 틀 못 잡아도 건축법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체계를 하는가 그런 묻는 것이 아니고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전부 다 따로 해가지고 연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 못 짜도 전혀 관계 없어요. 문제가 사물에 따른 적용 범위다 아닌 것 이런 유치원 문제는 안 나와요. 단지 대지가 뭔지 건축물이 뭔지 하나씩 물어보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쉽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분리시키는 거.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제일 먼저 1번, 551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토지의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는 체크합시다. 미리 말하지만 건축물 개념 절대 안 중요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 설자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그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건축물이란 간단히 이런 얘기네요. 인간이 토지를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제작한 걸 우리는 뭐라 하냐 그러면 공작물. 사람이 만든 모든 것보다 공작물이다. 그 중에서 일부, 이름은 전부의 일부요. 일부죠, 일부. 그 중에서 일부만 빼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 몇 가지만 빼가지고 우리는 건축물이다 그래.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을 따로 빼준 이유는 건축물이면 지금 우리가 건축법입니까? 건축물이면 건축법의 규제 대상이 되고, 즉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건축물이 아닌 것들은 건축법 적용을 안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를 갖추면 건축물이냐? 이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토지에다 인간이 이러고 만들어 놨는데 얘는 뭐만 있고 기둥만 있고 얘는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이런 구조를 갖추면 얘는 뭐라고요? 건축물. 얘는 그냥 공작물.
얘도 공작물인데 얘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이 되려면 뭐는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어야 돼.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아니면 지붕과 벽이 있는가. 그러면 건축물이요. 그리고 이에 딸린 시설이니까 이에 딸렸다 그러면 딸렸다 뭐 생각하면 돼요? 대문. 딸렸다 그러면 담장. 대문이나 담장이 저 혼자 있으면 공작물. 건축물에 같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건축물.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 공점 설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두 번째는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지만 우리 지금 여기 올라가면 노원역 있죠. 노원역. 저거는 공정물인데 가다 보면 점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안에 식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군내 식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라고요? 그런 부분은 건축물이니까 그 부분은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 그래서 지하 또는 고가의 공점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부분은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에서는 따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축물 보고 바로 2번 대지 보는 것이 아니고 대지는 조금 이따 보고 자 어디 가야 되는가 그러면 558페이지 가야 돼요. 558페이지 558페이지 4번 있죠. 4번 건축법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분명히 뭔데? 건축물인데 이 안에 있으면 노란색 안에 있으면 분명히 건축물인데 건축물이지만 어쩐다?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건축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물은 건축물인데 건축법 적용하지 않겠다. 첫 글자 따가지고 문, 철, 고, 건.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지하철 타고 가죠? 지하철 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따겠지 마요. 문, 철, 고, 건. 딱 째려보면 그 사람들 전부 다 중개에서 공부한 사람. 말길. 그 사람들 말길 알아먹는 거예요, 이거.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문, 철, 고, 건 이러고 암기합니다. 문, 철, 고, 건. 이건 어디 학원 가나 다 똑같아, 이거 암기 방법이. 문, 1번 문이 특히 잘 나와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한 지정문화재, 가지문화재. 좌우지간 지정문화재든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건축법 적용을 안 합니다. 이러고 나와요. 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지만 가지정문화재는 적용한다. 그러고 나오니까 지정이든 가지정이든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두 번째,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플랫폼, 철도, 궤도 담요, 급수, 급유, 급탄시설. 그런 게 뭐라고요? 철도 관련 시설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한다.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건축법 적용 안 합니다.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 자, 산업 직접 활성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공장 용도로 쓰이는 대지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것을 한다. 4번은 지문이 너무 기니까 이거 쓴 적이 없어요. 지문이 너무 길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긴 보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합니까? 합니까? 하면 합니다.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단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장 용도로만 쓰이는 대지에 있으면서 이동이 쉬운 것 그것만 적용 안 합니다. 문, 철, 고, 건 4개 빼고 나머지 나오면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비슷한 말 썼을 때 섞으면 안 돼요. 밑에 전통 사찰, 철도 역사, 전통 건축물, 군사용 건축물 전부 다 건축법 적용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적용해야 안 해요?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국도변에 설치한 과적 차량 검문소 비슷하지만 적용합니까? 합니까? 적용합니다. 왜 적용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과적 차량 검문소는 왜 건축법 적용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문철 고컨에 없으면 무조건 적용하는 거예요. 4개 암기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건축물이 뭔가 봤고 두 번째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 것도 봤고 다음에 세 번째 554페이지 책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554페이지 4번 공작물 있죠? 찾았습니까? 4번 공작물 얘입니다. 얘 이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공작물 중에 일부는 뭐로 빠져나갔고 건축물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공작물인데
공작물 중에서 이렇게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공작물에는 건축법에 또 일부를 적용을 해요. 이게 안 할 줄 알았더니 일부 적용하는 공작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작물 축제할 때는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대생 거기 보면 쫙 나오는데 얘는 6월 달에 암기합시다. 혹시나 10년 되면은 한번 나올까 말까요? 10년 되면 나올까 말까. 근데 얘가 안 나온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6월 달에 가서 보기로 하고 지금 할 만큼 절대 중요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모든 건 뭐다? 공작물이다. 그 중에서 일부가 뭐다? 건축물이다. 건축물이면 건축법 적용한다. 뭐가 건축물이냐?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이 있든가 지붕과 벽이 있는가 그리고 그에 딸린 거.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개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그게 건축물. 두 번째,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한 것도 있다. 뭐냐? 문, 철, 고, 컨 암기해야 되고 공작물이지만 건축법에 일부 적용하는 것도 있다. 신고 대상인데 그것은 나중에 암기하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야 건축물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552페이지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란 건축법에서 대지 그럼 뭡니까? 건축법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전부 다 건물 짓는 거고 농지법 말하는 토지는 농사 짓는 거고 그러니까 건축법 말하는 대지는 당연히 건축물을 건축하는 땅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지라는 것은 대지의 범위입니다. 대지의 범위. 대지라고 하는 것은 대지의 범위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까? 즉 무슨 얘기냐? 대지의 범위가 확정이 돼야 대지 면적이 확정돼야 곱하기 건폐율 그럼 무슨 면적 나와요? 건축 면적.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그럼 무슨 면적 나와요? 연면적. 그럼 어디서 어디까지를 대지라고 볼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지입니다. 대지. 원칙 1번 550표 맨 위에 2번 대지죠. 대지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책량이 나옵니까? 읽어봐요. 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전부 다 한 필지 한 필지 한 필지입니다. 필지라는 개념은 무슨 법에서 나와요? 무슨 또 지적법에 지금 필지라는 개념이 무슨 법에 나오냐고. 네? 학교는? 제가 필지라는 개념이 이거 충격적인데 필지 개념이 무슨 법에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학개론은 이게 법인가요? 아 요즘 학개론 법이 있나요? 학개론 법?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필지 개념이 어디서 배웠냐고. 아 지금 읽었잖아요. 지금 뭐라고. 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거기서 필지 개념이 나온다고. 필지 개념이. 우리 공시 교수님 누굽니까 공시? 성현 교수 있고 또 한 번 더 있을 텐데 방송고. 아니 이분들이 얘기 안 합니까? 오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전화 안 해도 돼요? 이거 충격적인 거. 필지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한 필지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한 필지 여기에다가 건물을 이루고 건축을 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이 한 필지가 이게 뭐라고요? 한 필지 이 부분이 뭐라고요? 하나의 대지다 이런 얘기. 하나의 대지. 근데 나는 건물을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건축할 건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이니까. 그때는 이 4개 필지 4개를 묶어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고 나는 여기에다 이만큼 할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이만큼 건축할 건데요. 그때는 이 일부만 가지고 어쩐다고요?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가지고 하나의 대지라고 할 수도 있다니.
원칙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지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553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박스에 6개가 있는데 답이 2번 아니면 6번입니다. 시험 문제가 건축 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문제가 딱 나오면 답은 2번 아니면 6번. 먼저 1번 하나의 건축물 둘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했을 때 이거죠. 지금 이 얘기죠. 하나의 건축물 이렇게 4개 필지에 걸쳐서 건축했다. 필지야 4개지만 대지는 다 더해가지고 하나다. 두 번째 읽어봐요. 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그런 법률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줄 것이다.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반 토지. 다만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첫 번째, 지번 부여직이 다르다. 두 번째, 도면 축척이 다르다. 세 번째, 집안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 자, 현재 여기가 무슨 동이요? 상계동. 여기가 상계동이요? 옆에는 무슨 동이요? 중계동. 그러면 그 옆에는 하계동이겠네? 상중하네. 통을 갖다 그러고 만들었네요. 이렇게 지금 갑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갑이 가지고 있습니다. 통이 우리가 지번 설정 지역에 니나 동을 기준하니까 둘 다 갑 소유지만 아까 이 공간 정보 그 법으로 이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번 설정 지역이 다르니까 영영 합병은 안 되지만 건축법은 이 두 개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묶어가지고 쩐다고요. 하나의 대지를 본다. 조건은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답은 거기서 나옵니다. 소유권이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가 같아야 한다. 그 부분이 포인트예요. 합병이 불가능한 사유가 첫 번째 지번 부여직이 달라서, 두 번째 도면 축척이 달라서, 세 번째 집안이 연속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절대 함정 쓰는 게 아니에요. 함정 어디 있다고요? 자, 잘 들으세요. 지번 설정 지역이 달라서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합병이 불가능한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단 소유권은 다르나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같다. 옵니겠습니까? X다. 소유권이 다르다. 그게 틀렸어요. 아니면 단 소유권은 같으나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서로 다르다. 그러면 틀렸어요. 소유권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점 잡으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소유자가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아야 된다. 함정은 거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잡으라고. 3번 국토계획법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1단의 토지입니다. 4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주택단지입니다. 5번 지표 아래 건축 시 시도 시군구청장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입니다. 6번 자 주의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신청할 때 둘 이상 필지를 체크합시다. 합칠 겁니다.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때 합쳐지는 부분인데 얘는 뭐가 함정이냐 그러면 자 이러고 두 개 필지가 있어요. 두 개 필지가 있는데 자 건축을 하겠습니다. 허가 받으세요. 허가 받았어요. 공사 끝냈어요. 그래요. 뭐 받아요? 사용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용승인 신청해야죠. 신청할 때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합해가지고 사용승인 신청했다. 라는 조건을 뭘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으면 합해졌어요? 안 합해졌어요? 안 합해졌죠. 안 합해졌지만 얘를 하나의 대지를 보는데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예요? 포인트는 합칠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인데 전제 조건은 써야겠다. 단 소유자는 같아야 된다.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 단 소유권은 같아야 한답니다. 그 말이 빠져있으니까 써야 돼요. 소유권은 같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합칠 게 나오면 뭐가 같아야 된다?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함정이 2번하고 6번이니까 그 두 개만 잘 잡아놓고 나머지는 읽어만 보고 2번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자, 이러고 갑이 자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뭐 가지고 있습니까? 농지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10,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요.
얘가 주택을 집니다. 이걸 보면 뭐라 그래요? 농업인 주택. 농업인이 자기 농지에다 주택 지겠다고 허가 신청하면 만조금에다 전부 허가해 줄까요? 일부만 해줄까요? 일부. 자, 일부 얼마까지 허가해 줄까요? 660이요. 농업인 660. 660까지 이만큼 뭐 해줘요?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줘요. 자, 분할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부분만 뭐 받았다? 농지 전용 허가 받았다. 이 일부만 가지고 뭐를 받는다? 하나의 대지로. 여기에다 곱하기 검표를 해야 얘 주택 면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1, 2, 3, 4 4개가 다 똑같아요. 4개는 동시에 봅니다. 1번부터 잘 봐요. 1, 2, 3, 4 1번부터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그까지 똑같죠? 1번 토지의 시설 결정, 2번 농지 전용허가, 3번 산지 전용허가, 4번 개발행 허가. 포인트는 5번입니다. 5번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입니다. 나눌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누겠다.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 아까 합칠 것 그런 거라고 돌리상. 근데 거기서는 무슨 조건이 붙는다? 소유권이 같아야 된다. 나눌 것 소유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필지가 나누는데 당연히 뒷말 단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대지인데 대지 정리하면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보는데 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을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때는 2번하고 6번을 주의하고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때는 5번을 주의하고 거기까지 해가지고 넘기면 건축 설비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사물에 따른 적용 범위 끝냈고 두 번째 이제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행위에 따른 적용 범위. 자, 건축법은 555페이지 건축 그리고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세 가지에다 적용합니다. 1번 건축입니다.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가장 쉽게 나오면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틀렸다. 대수는 별개다 별개.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의미하며 이전은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이전도 포함한다.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 자,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전부터 봅시다. 이전이란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게 이전입니다. 이전 그러면 첫 번째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아까 주요 구조 뭔가 봤어요?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뚫리계단.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두 번째 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하나의 대지가 이러고 있으면 이 대지에 건축물이 이러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 대지에서 옮기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전입니다. 이전. 주요 구조를 뭐 하지 말고 해체하지 말고 어디서 같은 대지 안에서 옮겨. 그러면 이제 반대만 나오겠죠 분명히.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동일 대지에서 옮기면 주요 구조를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그거는 뭡니까? 라고 절대 안 물어봐요. 해체하고 동일 대지에서 옮기면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만 물어봐요. 근데 우리는 궁금해요. 해체하고 같은 대지에서 옮기면 그거 뭡니까? 신축이 아닌 것은 개축이 개축. 해체는 철거하고 같은 게 그때는 개축. 두 번째, 자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같은 대지가 아니고 그냥 다른 대지. A 대지에 있다 B 대지. B 대지에 들어서 옮겼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라고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이 행위가 이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걸 물어보지. 다른 대지로 가면 뭡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단지 이전이다 아니다? 이전이 아니다. 우리는 또 궁금해요. 다른 대지로 가면 뭡니까? 또 궁금하죠. 네. 궁금하다 그러면 봐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옮겨와서 뭐요? 신축이고 여기 이러고 있는데 옮겨왔으면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 시험에서 그런 식으로 안 묻는다는 거. 시험에 맞게끔 하면 되니까 해체해서 좌우지간 해체하고 옮기면 뭐는 아니다? 이전은 아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절대 이전은 아니다. 그러고 알아놓고
그럼 이전 끝났어요. 개축. 개축하고 재축인데 개축은 철거하고 건축물의 전부가 되든 일부가 되든 철거하고 그 대지에서 정정규모 이하. 재축은 자연재로 멸실되고 그 대지에서 정정규모 이하. 그 다음 더 이상 설명 필요가 없어요. 차이점 뭡니까? 임의로 철거했냐? 자연재로 멸실됐냐? 공통점 둘 다 정정규모 이하입니다. 이하. 증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기존 좌우지간 증축이 되려면 기존에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증축이 됩니다. 기존의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면적이든 높이든 층수를 증가시키면 증축입니다. 동일 대지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하나의 대지에 이러고 건축물 이러고 있는데 옆에다 이러고 한 동을 따로 짓든 붙여서 이렇게 옆에다 좀 더 짓든 위에서 짓든 좌우지간 이거 뭡니까? 늘어났으니까 증축. 한 층의 건물 단을 두 개 층 만든 거 이게 옛날 우리 8회 때 중개사 8회 시험 문제. 이거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1층, 2층인데 이렇게 한 층을 막아서 두 개 층 만들었어요. 1층, 2층, 3층이 돼서 증축입니까? 당연히 증축입니다. 뭐가 늘어나고? 바닥 면적. 뭐가 늘어나고? 연면적. 뭐가 늘어나고? 층수. 면적 높이 층수 증가하면 그것은 증축입니다. 신축이란 건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처음 짓는 게 신축입니다. 두 번째, 부속 건물이 있는 데다 주된 건물을 건축하는 것도 신축입니다. 그 정도는 상식을 합시다. 여기 이렇게 지금 기존에 이러고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 이러고 건물을 같은 대지에 한 동 또 지어서 새로 지었어요.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새로 또 지었다. 이 행위는 뭡니까? 그러면 증축입니다. 증축인데 기존에 있는 게 뭐가 있었는데 부속이 있었는데 새로 지었는 게 뭐를 지었대요? 주된. 이거는 뭐로 본다? 신축으로. 그럼 우리는 또 궁금하죠. 그러면 부속이 있는데 부속을 지으면 뭐래요? 뭐기 뭡니까? 증축이지. 주된을 있는데 부속을 지으면 뭐래요? 증축이지. 주된을 있는데 주된 지으면 뭐래요? 증축이지.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있는데 또 지으면 뭐라고? 증축인데 단 뭐만 빼고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짓는 건 신축이다. 나머지 전부 다 뭐고? 증축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건축이 시험 문제 매년 나오지만 틀리라고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다 맞죠. 넘어갔습니다. 자, 2번 대수서입니다. 대수선. 큰 수서입니다. 큰 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의 수선 변경 증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체크합시다.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증축, 개축, 재축은 뭡니까? 건축이죠.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큰 수선을 우리는 대수선 그래요. 건축에 못 미치는 큰 수선을 뭐라고 한다? 대수선한다. 자, 그럼 1번부터 봅니다. 1번. 내력벽을 뭐 한다?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그리고 변경. 이거 읽어보면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인데 자 1번 내력벽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 기둥을 증설, 해체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 볼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지붕틀을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이랑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 다음 좀 조심하고 미관지관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나 쪽지 줬어요? 안 줬어요? 줬습니까? 읽어봐요. 뭐라 나왔어요? 외벽에 사용하는 외벽입니다. 외벽에 사용하는 방화죠. 방화에 읽어봐요.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 마감재를 증설, 해체,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마감 재료를 이게 신설된 거예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 아니면 벽면적. 이 벽면적은 당연히 외벽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 신설됐으니까 이게 왜 이게 생기냐 그러면 해운대에서 봐요. 해운대에서 그렇고 의정부에서 그렇고 이렇게 아파트가 웃기지도 않게 아파트가 불나니까 쉬르륵 해가지고 아파트 타는 거 봤습니까? 못 봤나요? 또 연변 갔다 왔고 연변. 좀 국내에서 큰 뉴스 있을 때는 좀 뉴스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해운대 오피스텔 불탄 거 못 봤어요? 의정부에 큰 불 나가지고 아파트 불탄 거 못 봤냐고. 근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가 불이 탄대 아파트가? 요즘 아파트는 나무로 지어놓나요? 우리가 이 벽을 보게 되면 벽은 항상 뭡니까? 콘크리트 있는데 유심히 가다가 이제 요즘 다닐 때는 벽 볼 때 그냥 가지 말고 손가락 꾹 눌러봐요. 한 번씩 꾹 눌러보면 어떤 것은 쑥 들어가. 이게 분명히 겉보기는 뭔데 겉보기는 콘크리트 같은데 꾹 누르면 쑥 들어간 게 있다고. 그런 게 이런 거 있다는 얘기요. 여기에 뭐가 있고 벽은 콘크리트 치고 여기에다 뭐 한다고? 단열한다고. 단열한다고. 여기다 뭘 돼요? 스티로폼 뭐 50mm 100mm 두꺼운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돼가지고 단열한다고 해가지고 스티로폼 대놓으면 허옇잖아요. 버킹하잖아요. 여기에다 뭡니까? 시멘트를 확 뿜는 게 있죠. 뿜칠해가지고 확 뿜어놓게 되면 밖에서 보면 뭐처럼 철근 콘크리트 좀 보이기는 그러고 보이는데 그 겉에 아주 얇은 부분만 그걸 보일 뿐이지 손가락 꾹 누르면 쑥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런 게 뭡니까? 그런 게 이 마감재료니까. 이게 불타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혼란 아파트가 불탄다는 얘기요. 외국에서 보면 웃길 거예요. 어떻게 한국은 아파트가 불타냐 가지고.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이것도 뭐를 하겠다? 이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벽에 사용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를 갖다가 방화에 지장 없는 마감재를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거. 또 외벽 면적 얼마 이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이다. 신설됐으니까 좀 눈여겨봐줘야죠. 그럼 이제 주의할 것은 자 읽어봤더니 결론. 증설해체는 여기도 증설해체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증설해체 나오면 무조건 대수선이고 수선과 변경이 나오면 주의해야 되는데 내력벽 면적을 얼마 이상? 30 이상 기둥 3개 이상 포 3개 이상 지붕도 3개 이상 3개니까 함정 쓸만한 게 없어요. 방하고 계단은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방하고 계단은 선대는 무조건 대수선이고 7번은 좀 조심해야죠. 건축물 외부 형태나 담장 변경이 대수선이 되려면 어디서? 미관지구에서. 경미씨?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또박또박 해야 돼요. 경미, 거시계, 거치, 방방터. 거기서 뭐라고요? 미관지구. 방화지구에서 이러면 안 되고 미관지구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 대수선. 미관지구가 아니면 대수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 그리고 외벽에 사용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를 증설해체한다. 또는 외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다. 결론은 면적은 둘 다 얼마 이상 나와요? 30 이상. 결론은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1번하고 9번하고 7번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함정 쓸 수 있는 것은. 나머지는 함정 쓸 내용이 아닙니다. 자, 노트 28페이지 봐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노트 28페이지. 노트 28페이지 보면 밑에 8번 있죠. 8번. 다음 자료를 보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으로 분류하시오. 없는 사람은 옆 사람하고 좀 같이 보자. 같이. 시사기 혼자만 보지 말고 같이 봐. 같이. 자, 1번입니다. 1번. 2층 건물에 전부 철거하고 정정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시 2층을 짓는 것. 2층 건물 전부 철거하고 정정과 같은 범위 내에서 2층을 다시 지었다. 개축이죠. 개축. 뒤에다 살짝 개축 그러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옆에 페이지 26번 밑에 보면은 옆에 페이지 26번 있죠? 1, 2, 3, 4, 5, 6, 7, 8, 21, 22, 23, 25, 26 밑에 보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봐요.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살짝 개축 이러고 써놓으면은
문제 읽는 순간 이 문제 왜 읽어요? 답이 달렸는데.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공부는 열심히 하지 말고 어쩌라고? 잘하라고, 잘. 이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합격한대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에 따른 절대 뭐 하지 말고, 낙서하지 말고. 문제에 따른 절대 표시하면 안 돼, 표시하면. 그러니까 뒤에다 답 달지 말고, 컨닝하지 말고. 2번, 2층인 건물 전부 철거하고 3층 건물 지었다. 전부 철거하고 정전보다 커졌죠. 그럼 뭡니까? 그 자신 있게 말했는데 틀리면 틀려고. 잡아요. 이게 철거 멸실해가지고 정전규모 이하가 되면 뭐냐? 철거하고 정전규모 이하면 당연히 뭡니까? 개죠, 개축이고, 멸실되고 정전규모 이하면 얘가 재축인데 이하가 아니고 초과 이게 정전규모를 초과할 수 있잖아요. 정전규모 초과하게 되면 철거 멸실의 범위를 따지면 범위를 따져가지고 이게 전부 철거 초과냐 일부 철거 초과냐. 전부 철거 초과다 그러면 신축이 되고, 초과니까 일부 철거 초과면 증축이 되는 거예요. 증축이. 그래서 2층 건물에 전부 철거하고 3층을 지었으면 전부 철거 초과죠. 그 뭐라고요? 신축. 3번 3층 건물의 3층 부분을 철거하고 정전과 동일한 규모에서 다시 3층을 지었다. 3층만 철거했으니까 일부만 철거했죠. 그리고 다시 몇 층 지었다? 3층. 뭡니까? 개축이지, 개축. 4번 3층인 건물의 3층 부분을 철거하고 2개 층을 던져서 4층 만들었다. 증축. 5번 4층 건물이 재로 멸실되어 대지에 3층을 지었는데 면적 높인 증거 없다. 그러면 재축. 6번 4층 건물이 재로 멸실되어 그 대지에 5층을 지었다. 신축. 재로 멸실이면 이건 당연히 전부입니다. 전부. 7번 20인 창고가 있는 대지에 50인 주택을 지었다. 주, 부 따져야 돼요. 20인 창고는 뭐고? 부속이 되지. 50인 주택 뭐고? 주된. 그러면 신축입니다. 8번 70주택이 있는 데에 10주차장 지었다. 70주택이 주가 되고 10이 부설이니까 증축이고, 내력벽 면적 10제곱미터 해체했다. 증설 해체는 대수선. 숫자 따지지 말고 대수선. 내력벽 면적 20제곱미터 수선했다. 수선 변경은 숫자를 따져야죠.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했을 때 대수선이니까 20만 했으면 얘는 수선. 11번 기둥을 2개 증설했다. 증설 해체는 숫자 관계없이 대수선. 12번 포 2개 수선했다. 수선과 변경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일반 수선이고. 13번 기둥 1개, 포 1개 해체했다. 좌우지간 증설 해체는 대수선이고. 14번 기둥 2개, 포 2개 수선했다. 더해가지고 4개 이러면 안 돼요. 더하면 안 돼요. 그냥 3개짜리가 없으니까 수선. 15번 기둥 1개, 포 1개, 지붕틀 2개 철거하고 정전규모에서 다시 축조했다. 다시 쌓았다. 그럼 여기 벌써 이제 하나 더 배워야 되니까. 자, 개축이란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정전규모 이하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정전규모 이하로 하는 게 개축인데, 전부 철거는 세상에 전부 철거 무엇을 말했어요? 이러고 싹 철거, 이건 전부 철거. 근데 일부 철거가 일부가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일부냐? 그랬을 때 내력벽 일부란 것은 기둥, 그리고 포, 지붕, 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요? 네 가지. 네 가지 중에서 셋 이상, 3군데 이상이 철거돼야 일부 철거입니다. 4군데 중에서 3군데 이상이 철거돼야 일부 철거다.
또 쓰려고 폼 적이 있는데 책 보면 다 있어요. 책 보면. 자, 책 봅시다. 555페이지 555페이지 거기 건축 박스에 3번 개축 있죠.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터는 일부 가르치고 일부 뭐요? 내력벽, 기둥, 포, 지붕틀 중에서 몇 이상? 셋 이상 철거돼야 일부 철거입니다. 내력벽, 기둥, 포, 지붕틀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 이상 철거돼야 거기에 드시고 내력벽 면적 10제곱미터 움직이고 기둥 한 개 손 대고 포 한 개 손 대고 지붕틀 손 안 댔어요. 이러면 뭐가 됩니까? 개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세 군데가 움직였으니까. 얘 손 안 대고 얘 30개 하고 남들 꽝꽝 했다. 뭡니까? 세 군데가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죠? 그러면 얘는 대수선이요. 대수선. 두 개. 얘는 예를 들어서 10제곱미터 두 개, 5개, 한 개다. 뭡니까? 대축 이런 식으로 세 군데가 걸려요. 세 군데가 동시에 걸쳐 있어야 일부 철거돼요. 자, 그러면 15번입니다. 15번. 자, 노트 15번. 기둥 한 개, 보호 한 개, 지붕틀 두 개 철거하고 세 군데 걸쳐서 안 걸쳤어요? 걸쳤죠. 정정규만 해서 다시 했으면 뭐다? 일부 철거하고 정정규만 해서니까 개축. 16번. 기둥 두 개, 보호 두 개, 지붕틀 한 개 철거하고 세 군데가 동시에 걸쳤죠? 일부 철거됐죠? 정정규만 초과했습니다. 뭡니까? 정축. 일부 철거 초과니까 정축. 17번. 방화벽 면적 10제곱미터 증설. 방화하고 기둥은 좌우지간 방화하고 계단은 손만 대면 무조건 대수선. 10이 되든 1이 되든 방화하고 방화벽이나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했지. 수선 변경. 수적 없잖아요. 선대 무조건 대수선이요. 18번 방화벽 면적 10제곱미터 수선했다. 뭐라고? 대수선. 19번 경관직에서 담장 변경했다. 수선. 미관직에도 변경하면 대수선이지만 경관직이니까 수선. 20번 다가구주택에 세대간이 아니고 바꿉시다. 가구간. 다가구주택은 가구. 다세대주택은 세대 그러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에 가구간 경계벽을 해체했다. 뭐라고요? 대수선. 21번 기둥 4개 철거하고 다시 축제해서 높이를 늘렸다.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기둥 4개 철거했는데 뭐가 됐다고요? 높이가 늘어나면 좌우지간 면적 높이 층수가 늘어나면 무조건 증축이에요. 증축. 이건 몇 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증축이에요. 증축. 22번 지붕틀 3개 증설해서 면적을 넓혔으면 증축. 23번 건축물의 기능 향상에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 연면적 층수를 늘렸다. 증축. 24번 25번 두 개 동시에 봐요. 동시에 미관직에서 재해로 멸실된 담장을 종전과 같이 다시 쌓았다. 근데 하나는 건축물이 있음이고 하나는 건축물이 없습니다. 자, 두 개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자 A 대지가 있고 B 대지가 있는데 A 대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건축물 있고 B 대지 없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A 대지에다 이러고 담장을 쌓았어요. 이 담장이 뭐가 됩니까? 담장이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이니까 담장은 뭐라고요? 건축물. 건축물은 뭐 한다? 건축한다. 건축물은 건축. 건축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 있어요. 건물이 없는 비대지에다가 담장 쌓으면 담장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담장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담장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봤다며 담장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무슨 지붕이야? 그게 지붕이에요. 담장에 이러고 좀 지붕이 있대. 그 지붕 아니야, 그것은. 그러니까 담장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으니 뭡니까? 공작물. 담장을 쌓는 건 뭐라 한다? 공작물 축조한다. 공작물은 신축, 정축 그 말이고 축조. 뭐다? 공작물은 축조. 건축물은 건축. 건축이면 뭐냐 이러고 따지는 거죠. 축조는 없다니까 더 이상해. 축적으로 끝난다니까. 자, 그러니까 자, 이 상태 잘 봐요.
건물이 있는 데다 담장을 싼다. 이거는 뭐냐? 건축물의 건축이다. 뭐냐? 증축이다. 증축. 건물이 없는데 담장 써보다 공작물의 축조다. 자, 여기가 이제 무슨 지구요? 미관지구에서, 미관지구에서 이 담장이 재해로 어쩌세요? 멸실됐죠? 멸실. 이 담장이 재해로 어쨌다고? 멸실됐다고. 멸실된 걸 어쨌다? 다시 했다. 그거는 뭐라고 되겠어요? 예, 멸실되고 다시 뭐다 하기에는 재축이지, 재축. 이거는 건축물이 없는데 이 담장이 멸실되고 다시 했다. 뭡니까? 그래봤자 너는 뭐라고? 공작물 축조라고. 공작물은 신축 이런 거 없다니까. 그래봤자 공작물 축조. 그것도 옛날 우리 시험 문제. 26번 건축물의 특별 피난 계단을 수선하는 거. 그래봤자 대수선. 그래서 24, 25는 앞에 미관지구는 함정일 뿐이에요. 미관지구는 함정.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뒤에다가 절대 살짝살짝 답 달고 보지 말아요. 답 달고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보게 되면 그 문제는 이미 죽어있는 문제예요. 살아있는 문제 봐야지 죽어있는 문제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건축과 대선 받고 557페이지 3번 용도 변경 얘는 저 뒤에 다시 합니다. 큰 3번 적용 대상 지역 잠시 시구하겠습니다.